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는 5.18이었죠. 광주에 여야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 우의를 입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그대로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열리죠. 한국은 주최국 일본의 초청국으로 참여합니다. 중국이 이에 맞서서 5개국 정상회담을 연다고 하더군요. 일단 이번 G7 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정치판의 최대의 관심사인 코인 게이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돈봉투 사건 뉴스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있었던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상당수의 실체를 확인했다.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등 상당수를 검찰이 특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돈봉투 수수자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도 수수자 특정 등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글쎄요, 과연 그게 몇 명일까요?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라고 했으니까 현역 의원만 적어도 20명의 이 돈봉투 사건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금 9,400만 원을 마련한 일로 구속된 이 각 내구 등이 현역 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3개 그룹으로 나눠서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그리고 관련자 조사 결과 그룹별로 수수자를 특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연장된 구속기간인 27일까지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에 박차를 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돈 봉투를 마련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던 이승만, 윤관석 두 국회의원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자금 조달과 전달 경위 그리고 수수자 등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승만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19일 오늘입니다. 내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모든 수사 과정에 당당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제 결백을 입증하겠다. 도대체 이승만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결백한데 왜 민주당을 탈당한 걸까요? 그것도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9,400만 원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것 외에도 2021년 3월 강 내구와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과 공모를 해서 경선 캠퍼 이 지역본부장에게 전달될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작년 여름 아주 장시간이 되는 이 돈봉투 녹취록을 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돈봉투 조성 자금인 9,400만 원 외에도 송영길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살 문제연구소, 그 유명한 연구소죠. 먹사연. 이 먹사연을 통해 추가 자금이 뿌려졌을 가능성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먹사연을 압수수색했으며 먹사연 회계 담당 직원 박모 등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컴퓨터 안에 해당 내용을 지웠다는 얘기죠. 신문이 보도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먹사연 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를 포함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같이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말하자면 윗선인 누군가가 먹사연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 그것도 수사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온 국민의 관심사 코인게이트 후속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국이 한국 헌정사에 대형 사고를 쳤죠. 그는 정치인의 조건과 덕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숙고할 문제를 던졌습니다. 김남국은 자신이 공개한 재산보다 훨씬 더 큰 코인을 거래했습니다. 그것도 상임위 중에 거래한 게 밝혀진 것만 3번입니다.
그걸 김어준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죠. 그는 어제 영동 고속도로입니까?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까? 거기 가평 휴게소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모습을 들켜 사진을 찍겠습니다. 김남국은 첫째, 무슨 돈으로 LG 디스플레이에 6, 7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했고 또 그 주식을 팔아 생긴 10억 가까운 돈을 아무 자산 가치도 증명이 되지 않은 정말 불투명한 이른바 잡코인, 김치코인에게 집어넣었을까요? 둘째, 김남국은 무슨 배짱으로 이 자신이 전 재산에 가깝거나 때로는 전 재산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잡코인에 투자했을까요? 김남국은 드러난 전자지갑 4개 중에 하나만 봤을 때도 한때 위믹스 코인만 88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100억이 넘는 잡코인을 거래했다고도 말합니다. 셋째, 이미 김남국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코인 거래는 김남국의 국회 동료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기 이번에 들통이 났죠. 이른바 김남국은 최강욱이 말한 짤짤이한 것을 동료들이 모두 다 안 것입니다. 저는 이틀 전 KBS에서 사사건건에 나가 이런 김남국의 행위는 국민을 못 오가고 국회를 못 오겠으며 민주주의를 못 오간 것으로 결국 헌법을 못 오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김남국은 윤리위의 징계를 기다릴 필요조차 없이 본회의에서 즉각 제명을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미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을 시인을 한 만치 김남국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공복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탈당을 한 김남국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이 같은 편에서 봐주는 것이냐? 이런 비아냥을 듣자 미루다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김남국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명안의 신속한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와 소위원장의 선임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간사가 된 이양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숙려기간 윤리위 심사자문위원회를 거치면 최장 80일까지 지연된다. 그러니까 80일 2달 반 동안 이 사건을 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간 협의로 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국회법상 법률안 외 의안은 위원회 회부 후에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김남국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김남국 징계안은 5월 9일자로 윤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간사 송기현은 아주 딴청을 부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녀사냥이라고요? 송기현은 마녀사냥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 겁니까? 중세 때 마녀들은 대부분 그 시대의 선각자였습니다. 지식인 여성들이었죠. 그들은 죄 없이 교회에 저항했다고 해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이 마녀사냥처럼 억울하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참 기막히는 말입니다. 이 김남국을 두고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코인판의 타짜였다. 타짜였다. 조선일보에 실린 조기동 경제칼럼 리스트의 칼럼입니다. 그가 칼럼 모두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김남국의 코인 매매 행태는 그가 선량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실상 쩐주이자 플레이어였음을 잘 보여준다.
김남국의 코인 보유가 문제가 된 것은 코인으로 돈을 버는 과정이 정치인에게 용인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글에서도 적시하다시피 김남국이 보유한 코인 가치는 한때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0억 원 이상 투자자는 우리나라 통틀어서 겨우 900명 정도입니다. 거래소에 가입한 628만 명 중에 0.014%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 80%는 총 보유자산이 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워낙 등락이 심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산 가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큰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한 코인도 대부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유명 코인들입니다. 김남국처럼 김치코인에, 잡코인에 몇십억 재산을, 아니 100억이 한때 넘는 재산을 몰빵하는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기동 씨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김남국은 하루에 몇억 원씩 자산 규모가 바뀌는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왔던 셈이다. 그렇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 김남국은 재산 신고 내역을 볼 때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을 제외하면 흔한 뮤추얼 펀드조차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김남국은 내재 가치가 없는 잡코인을 띄우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인위적으로 투입해 해당 코인을 사고 파는 일종의 유동성 공급, 이걸 코인판에서는 LP 플레이라고 하더군요. 이 LP 플레이, 즉 마켓 메이킹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 조성에 나선 겁니다. 잡코인을 띄우는 쩐주 역할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 내막을 수사하면 전모가 나오겠지만 김남국은 출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잡코인에게 33억 원을 밀어넣어서 전체 발행량의 10%를 한꺼번에 쓸어 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는 쫄딱 망했죠. 내막적으로 진실은 무엇인지 오리무중이지만 말입니다. 일종의 시세 조종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조기동 씨 칼럼에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김남국의 행태를 조목조목 따져보면 코인판 타짜라고 부르는 게 적합하다. 앞으로 나올 영화 제목 같습니다. 뭐 타짜 5. 뭐 이쯤 됩니까? 그런 김남국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금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자, 그 김남국은 자신이 마치 정치 탄압을 받은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을 물고 들어갔죠. 그러자 검찰에 김남국의 코인 투자 정보를 넘긴 박정훈 FIU 원장은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김남국의 정보를 검찰에 넘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할 땐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 불법 재산 자금 세탁, 그리고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그것이 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리를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함부로 검찰에 정보를 넘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래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정보를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이 회의를 해서 그 중에 정말 의심되는 거래만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의 이상 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것에는 어떤 다른 이유도 없이 순수하게 이상 거래로 보인 정황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에는 FIU 시스템 설계자인 문송천 카시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은 FIU가 포착한 김남국의 의심거래 내용은 자금 세탁이며 혐의가 유력시 된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김남국은 자신이 코인 거래에 의혹을 제기한 것은 검찰 작품이라고 했죠. 그러나 문 교수는 이를 단칼에 일축했습니다. 검찰이 개입할 여지도 없이 시스템이 의심거래를 잡아낸 것뿐이다. 문성춘 교수는 금융정보 분석원 혐의거래 시스템 작동 원리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김남국에게 적용된 의혹은 자금 세탁에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2004년 지금의 FIU 혐의거래 시스템 데이터 설계와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문자 그대로 최상위 전문가죠. 김남국은 지난 5일 조선일보가 60억 위믹스 보유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터뜨리자 이튿날인 6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다. 그런데도 이 논란이 확산하자 다시 15일에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에어드롭과 상임위 중에 코인 투자를 한 의혹 등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상임위 때 투자를 한 것은 며칠 내에 불과하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성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국의 해명은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그가 해명하는 단순 코인 투자, 에어드롭, 코인 이체 같은 것은 FIU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설계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상거래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현금 인출을 통한 자금 세탁이 유력하다고 시스템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남국이 거래 내역과 수입, 자료 일체를 민주당 진상조사위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FIU 측은 의심 거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문 교수는 김남국이 대리인을 통한 쪼개기 인출을 하다가 FIU 혐의 거래 시스템에 적발됐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김남국의 주소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전자지갑에서 지난해 1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48회에 걸쳐 100억 원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돈이죠.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쪼개기를 해서 두 거래소로 돈을 보낸 겁니다. 이 자산이 현금 인출이 되었기에 FIU 시스템이 적발됐다는 것이 문성천 교수의 설명입니다. 재산이 15억이라고 신고한 국회의원이 전자지갑에서 약 100억 원이 제3자에게 쪼개기 인출이 되어서 흘러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십니까? 문성천 교수는 FIU 시스템은 현금 인출 횟수와 규모를 분석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이 잦으면 거래를 정지시키는데 이를 토대로 역산해보면 김남국은 4개월간 매일 평균 7회 이상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매일 7회 이상 현금을 계속 인출했다. 쪼개기를 해서 인출했다. 검은 돈이 아니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검은 돈으로 보이는 돈의 세탁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도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돈을 쪼개고 이체를 하고 인출을 한 것입니다. 문성천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FIU 혐의 거래 시스템에선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인출까지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 FIU 시스템은 의심 거래를 월 1,000건 정도씩 잡아내는데 이 가운데 검증을 거쳐 최종 검찰에 통보하는 것은 30건에서 40건 정도이고 그 대부분은 검찰에서 기소된다. 그러니까 FIU 혐의 거래 시스템에서 적발하는 것은 정확히 범죄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남국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문 교수는 그래서 김남국 케이스를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고 본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성천 교수는 아주 중요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문 교수는 대학에서 블록체인을 가르치는 가상화폐의 최전문가죠. 그 이 말입니다. 특정 코인의 거래소 상장 전 프리세일 특혜를 통하지 않고는 코인 다수 획득이 불가능하다. 김남국은 이 보유했던 60억 원어치 위믹스 코인뿐 아니라 마블엑스 등 이른바 잡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매입을 해서 수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인연으로 그런 잡코인을 상장 전에 엄청난 물량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자, 검찰은 빗썸과 업비트 등 김남국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빗슴 등 거래소에서 김남국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검찰은 김남국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지금까지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위법 행위를 찾아낼 계획입니다.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김남국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장동 재판 뉴스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2021년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기타금으로 납부한 1억 원이 김용희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범죄 수익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희 현금 뭉치를 이재명의 집으로 옮긴 뒤에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이 돈을 이재명의 계좌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라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16일 중앙일보는 자신들이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 등으로 이같이 설명합니다. 2021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재명의 농협 계좌에는 총 3억 2,500만 원이 입금됐다.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1억 2,500만 원 등이다. 세 차례에 걸쳐서 3억 2,500만 원이 입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이재명은 이 중에 1억 원을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기타금으로 사용했다. 이재명 측은 3억 2,500만 원의 출처를 2019년과 2020년 본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및 부조금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본인 계좌에서 돈을 찾아서 집에 갖다 놓았고, 그리고 부조금을 받은 것을 집에 두었는데 그 돈을 다시 은행에 넣었다. 3억 2,500만 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는 묘하게도 2020년 말 기준 공직자 재산 공개 때 현금 보유번호로 신고했던 3억 2,50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인데, 이재명 측은 인출한 현금을 집에 갖고 있었고, 그리고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2021년 6월 28일 입금 당일 김용희 수원이 한 일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에 이재명 집에 옮겨놓은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 8억 4,7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추적을 하던 중에 확보한 통화 녹음과 은행 진표 등을 토대로 한 추론입니다. 어디까지나 검찰의 추론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재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처음 입금이 된 1억 5천만 원은 은행 마감이 지난 오후 4시 19분에 처리됐습니다. 이재명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진 경기도청 빌정지구 5급 배소연이 은행에 얘기해놨다며 급하게 돈을 넣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배소연은 앞서 오후 2시쯤에 부하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일단 도청에 가서 A 비서 데리고 빨리 순회동으로 가라며 2시 반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A 비서 데리고 빨리 가,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문 닫기 전에 빨리 돈을 갖다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순회동은 이재명의 집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용희 이재명의 집에 현금을 옮겨놓고 배소연이 A 비서 등을 시켜 돈을 가져와서 농협 경기도청 출장소에 입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의 재산 공개 내역과 일치하도록 돈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배소연은 6월 29일 오후 12시 30분쯤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과 통화해서 현금 신고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니 신고 내역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클라우드에 그대로 있죠. 그녀는 짜증난다 혼자 말도했습니다. 검찰은 배소연이 이재명이 재산 공개 내역에 맞춰 돈을 넣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2019년에서 2020년 인출한 현금을 집에 보관했다는 이재명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로서 은행의 출금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재명이 2019년 3월 1억 5천만 원을 출금할 당시에 은행의 고액 현금물의 경위보고에는 생활비 목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출금하면서 말입니다. 같은 해 10월 5천만 원이 인출됐을 때는 변호사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는 등 형사재판으로 변호사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지난 4일 김종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공개하려 했는데
김용 측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발을 하면서 그 일부를 공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이 불법 수수한 돈이 이재명의 선거 비용으로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2020년에 인출한 돈과 부조금을 집에 보관했다가 2021년에 다시 계좌로 입금해서 기타금으로 쓴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어쨌든 검찰 내에서도 자금 용취 수사가 완벽하지는 않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상사에 눈 감고 아웅 하는 게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한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자가 어찌 그리 투명하지 못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노총 건설노조가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세종대로 8차로 절반인 4차로를 점거했습니다. 16일 밤엔 도심 곳곳에 5천여 명이 돗자리를 깔고 노숙 시위까지 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쓰레기가 늘렸고 노상 방뇨가 벌어졌습니다. 7인 내가 진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엔 이면도로에서 오징어를 굽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고 자유이며 노사문화이며 그들이 외치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는 오래전에 쓰레기통에 놔 뒹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